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모처럼 경제 기자 관점에서 보는 정치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참 이 브리핑 원고를 작성하면서 우울합니다. 그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예.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서 한 20%의 득표를 한 대형 정치인이 이렇게 발전이 없을 수 있나 하는 갑갑함이 계속됐어요. 국가를 기업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진짜로 이 시각이 영원히 교정이 안 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예. 어제 4월 4일이죠.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예. 이게 제 영역이 아니고 저는 정치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출마 선언했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휴대폰에 알림 푸시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푸시 제목이 안철수 혁신 경영 모토로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마 이 기자가 오타를 낸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클릭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진짜로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세운 핵심 슬로건이 혁신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마 선언하는 사진을 보니까 옥색 바탕에 바꾸자 서울 혁신 경영 안철수 이걸 대문짝만한 크기로 적어놨더라고요. 예. 제가 이걸 보고 뭐야 이거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앞으로 그 슬로건이 안철수를 대표하는 선거 슬로건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 지방선거까지 혁신 경영 안철수 이 모토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정신들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혁신 경영이라니요. 경영은 기업을 운영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방 정부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는 기업하고 정부가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님, 경영학이 왜 경영학으로 따로 독립이 돼 있고요. 재정학이라는 건 왜 경제학의 한 분야인지 이 기초부터 아셔야 됩니다. 경영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게 경영학이에요. 그런데 정부를 운영하는 목적이 이윤 추구겠습니까? 정부가 이윤 추구해서 뭐 하게요? 경영학의 인사관리 이론이라는 건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보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이 인적 자원이겠습니까? 밀가루 같은 게 아니잖아요. 시민을 자원으로 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건데요. 저는 이 경영이라는 발상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 대선 때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거 한번 잘못했다가 선거 말아먹은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이 바보가 아니면 배워야죠. 왜 MB 아바타라는 자기가 깔아놓은 프레임이 안철수라는 유력 대선 후보를 절멸로 빠뜨렸겠습니까? 이명박은요. 국가를 기업처럼 경영을 하려고 했었다고요. 그래서 나라가 개판이 된 겁니다. 그걸 경험했으면 정치인이라면 발전이 있어야죠. 국가 서울시가 기업이 아니구나. 이 시선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 정치의 시각을 보다 사람들에 가깝게 두고 사람에 대한 시선과 공감을 넓혀야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치인의 상식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1년 만에 들고 나온 선거 핵심 슬로건이 혁신 경영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이 방송을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말해봐야 입만 아픈 꼴이지만 제발 누군가라도 이 말을 꼭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업과 정부는요. 애초부터 회계장부를 보는 시선 자체가 다릅니다. 경영자는 기업 회계장부를 흑자로 만들어야 칭찬을 받죠. 그런데 정부 재정은 흑자를 내면 욕을 먹는 겁니다. 정부가 흑자를 내면 세금을 불필요하게 더 걷었다거나 아니면 거둔 세금을 제대로 안 썼거나 했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재정학하고 경영학이 다른 겁니다. 예. 제가 그 경영과 정부 운영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 사례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1973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한참 팔았는데 차량 엔진에 결함이 생긴 겁니다. 이걸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때 이 회사의 경영진이 경영적인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그때 판단의 제일 중요한 기준은 기업의 이윤입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팔린 차량이 1250만 대였는데 이걸 전부 다 리콜을 해서 수리를 해주면 그 당시 돈으로 한 1억 3,7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500억 정도죠. 1973년임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수리를 안 해주면 차 사고가 몇 %의 확률로 납니다.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180명 정도가 죽고
180명 정도가 화상을 입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80명에게 보상을 해주는 돈이 1인당 20만 달러, 화상 피해자한테 보상해주는 돈이 1인당 6만 7천 달러, 차량 2,100대가 고장이 나서 요거 고쳐주는 비용이 대당 700달러, 이래서 수리를 안 해주고 버텼을 때 드는 총 비용이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0억 정도 듭니다. 수리를 해주면 사람은 한 명도 안 다치지만 돈이 1,500억이 들고, 수리를 안 해주면 180명이 죽지만 돈은 600억밖에 안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실제로요. 1973년 미국 포드 자동차가 경영 차원에서 직접 작성했던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러시 사운디 보고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은 여기서 후자를 선택을 해요. 사람이 죽어도 돈이 그게 덜 드니까요. 이게 바로 경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안철수 후보가 설마 내가 말하는 혁신 경영이 그런 뜻이겠냐라고 발뺌을 해도요. 경영이라는 철학이 바로 이런 철학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경영자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치에 발을 담궈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명박을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모토가 혁신 경영이라니 진짜 막 듣다가 환장하겠더라고요. 더구나 제가 이 혁신 경영이라는 말에 왜 더 치가 떨렸냐면요. 이걸 왜 4월 16일을 한 열흘 남짓 남겨두고 우리 온 국민의 가슴에 그렇게 큰 상처가 있는 세월호 참사를 1년 중에 가장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낄 이 4월에 혁신 경영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정부와 시장이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정부가 경영자의 관점이 아니라 규제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기업은요. 경영이라는 건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로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세상을 모두 장악하면 공공의 영역, 공익의 영역은 누가 지키냐고요. 그냥 냅두면 공장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사적인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오폐수나 공해물질 같은 거 막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자 마인드로 사적 이익을 무한정 추구하게 놔두면 공공의 영역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이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정부 운영을 시장처럼 하는 겁니다. 투입 자본 대비 효과가 얼마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마 아꼈고 이렇게 접근하면요. 공공의 영역이 무너집니다. 안전이 붕괴되고요.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같은 게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안전보다도 효율, 공공보다도 자본 이런 걸 더 선호하는 세상을 방치를 우리가 했고요. 그리고 돈돈거리면서 돈이 제일 중요한 세상처럼 우리가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이명박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뽑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기성세대 우리 모두가 세월호 그 소중한 수백 명의 생명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작년 3월인가요? 그 세월호 인양 비용 이런 게 막 실검에 올라서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돈이 1,000억 원인가가 드는데 이걸 막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돈을 쏟아부어야 될 일이냐, 막 당시 정부와 당시 여당이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진짜 이건 이러지 맙시다. 예. 세월호 인양이 경영자 관점으로 돈이 얼마 들고 효율이 얼마고 이런 소리를 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을 경험했기 때문에 설마 이 책을 꺼내들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혁신 경영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이 책을 꺼내들면서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이 책을 소개해드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랐거든요. 제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 주변 사람이라면 이 책부터 선물을 하고 싶어요. 이 책은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의 책입니다. 예. 설마 안철수 후보가 폴 크루그만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폴 크루그만은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석학이고 경제학자고요. 그리고 이 책이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책이라기보다 팜플렛에 가깝습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한 강연록을 책으로 만든 건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클래식 시리즈라고 나와 있어요. 책 분량이 한 100페이지인데 한 페이지 분량이 일반 책의 반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책으로 따지면 한 50페이지짜리 아주 짧은 책이에요. 이북으로 사면 저도 이북으로 갖고 있는데 5,400원인가 밖에 안 합니다. 안철수 후보께 제가 꼭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정치를 하셨으면 해요. 이 책 제목이 뭐냐?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국가의 주인은 지도자가 아니다. 국가를 회사처럼 경영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 책의 몇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기업과 국가 경제 사이의 복잡성 차이를 기업가들은 절대 파악하지 못한다. 미국 경제는 1억 2천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제너럴 모터스보다 200배가 넘는다. 하지만 기업과 국가 경제 사이의 복잡성 차이로 보면 200대 1의 비율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수학자의 말을 빌리면 큰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상호작용의 수는 제곱에 비례한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 미국 경제는 미국 내 제일 큰 기업보다 수백 배가 아니라 수천, 수만 배 더 복잡하다. 그 결과 겉으로 서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기업도 실은 중점 사업으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비해 미국의 국가 경제는 수천, 수만 개의 완전히 개별적인 분야의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궁극적으로는 아주 끔찍할 정도로 거대한 복합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국가는요. 서울 같은 거대한 지방정부는요. 백신 만드는 회사 경영한 그 경험, 그 경영자 마인드로 절대로 운영할 수 없는 복잡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경영자가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고도 매출을 유지했습니다. 이러면 그 경영자는 기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칭찬을 받겠죠. 이게 바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혁신 경영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시민의 절반을 해고를 해요. 그리고도 시의 생산성을 유지하면 서울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시민 절반을 실업자로 내모는 게 된다고요. 예. 시민 절반이 실업자가 되면 공장이 생산한 물건은 누가 사줍니까? 그 즉시 서울시는 부도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만 정부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안전과 행복 이런 명제는요. 기업 하나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끔찍한 복잡계의 영역이라고요. 혁신 경영 이따위 관점으로 서울을 운영하면 서울 망합니다. 폴 크루그만 교수의 책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이게 정말 안철수 후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여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 과학의 세계에서 위대한 사람의 질병으로 알려진 위대병 증후군이 종종 발생한다. 이는 한 분야에서 유명한 권위자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마치 화학자가 의학의 전문가인 양 결정한다거나 혹은 물리학자가 인지과학의 전문가인 양 결정하는 것이다. 똑같은 증후군이 일부 성공한 기업가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난다. 국가 경제에 대한 조언을 요구받는 경우다. 하지만 그들은 국가 경제와 자신들의 사업이 전혀 다른 분야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 경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전에 학교로 돌아가 다시 배워야 된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원리들은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원리들과 완전히 다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르다. 기업 회계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는 기업가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측정하고 다른 개념을 사용하는 국민소득 계정을 읽는 방법을 저절로 알 수 없다. 인사관리와 노동법은 같은 것이 아니다. 기업의 재무관리와 통화정책 역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비즈니스 세계에서 아무리 최고 경영자라고 하더라도요. 경제를 관리하거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정치인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새로운 어휘와 일련의 개념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공한 기업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혁신 경영, 자기가 기업을 경영했던 그 경험에서 서울시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거대한 지방정부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혁신 경영이라는 말을 제일 중요한 슬로건으로 사용을 하죠. 하지만요. 달라야 됩니다. 달라도 그냥 다른 게 아니고요. 어마무시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크루그만 교수 말대로라면 이런 사람들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위대병 증후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업 경영하듯이 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근데 더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이런 위대병 환자들은요.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혁신 경영이라는 모토를 보는 순간 진짜 뒷목이 섬뜩했습니다. 아, 이명박을 치운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경영자 마인드를 가진 정치인을 봐야 되나 공포스럽더라고요. 부디 우리가 이쯤 되면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목도를 하고요. 경영자 마인드로 시정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을 좀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혁신 경영이라는 모토가 너무 가슴에 안 좋게 와닿아서 이걸 비판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경영이 좋은 건 줄 알고 국가든 뭐 기업이든 경영이란 표현 쓰면은 많은 국민들은 아, 이 사람 꽤 전문적이구나.
아, 이 사람 뭔가 과학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 우리 철수 형님 참, 그 환상 속의 그대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세상은 그대 머리 위를 뛰어다니고 그대는 방 안 구석에 앉아 쉽게 인생을 이야기하려 한다. 뭐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네, 예. 정말입니다. 네. 예, 이한배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용두산 공원 옆에 있는 지하철 중앙역 5분 거리. 여기 안 오고도 과연 인간인가? 이런 의문에 우리 부산 시민분들이 답을 해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네, 많이들 와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책도 팔고 사인회도 하고요. 예, 꼽사리 껴서 김용민 책도 좀 팔고. 예,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